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음식의 종류가 문제입니다. 빵이라든지 흰밥 같은 경우는 단순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빨리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성분이죠. 인슐린은 우리가 당을 해결해주는 좋은 고마운 성분으로 보통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슐린이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병이라든지 아토피, 암 이런 것들도 전부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긴다고 요즘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들, 단순당의 섭취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야. 오히려 이제 현미 같은 거는 이제 채소 같은 것은 복합당이라고 하죠.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서서히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죠. 현대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 암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성 질환에 참 많이 취약해져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특히 현대인이 먹고 있는 현대인의 식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이 암까지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게 이게 정상세포입니다. 근데 정상세포 바깥에는 흡사 밤송이 모양 같은 이런 아주 수도 없는 섬모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이렇게 섬모들이 발달돼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CCTV예요. 네, CCTV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주변에 세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감지를 해서 그 면역 세포한테 연결도 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끝에서도 알고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몸 안에서도 알고 모든 우리 몸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모든 세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CCTV가 끊어진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 자리에 나타난 암세포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 기능이 망가지고 아주 그 똑똑한 세포가 아니라 멍텅구리 세포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포를 실제 모습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세요. 이제 몸속에 있는 실제 세포입니다. 정말 정상 세포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암세포에는 없어요, 여기. 예. 거의 뿔이 났네, 뿔 났어. 도깨비 방망이처럼. 진짜. 맞아요.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통 정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러한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가서 뿌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의 감지 능력에 의해서 면역세포한테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소위 CCTV 끊어진 장소, 우범지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 장소에 암세포가 숨어들게 되면 이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자기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포를 똑똑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다.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섬모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섬모만 잘 지키면 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 놀라웠습니다. 뭔데요? 귀한 산삼을 먹어도 면역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전혀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면역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영미 씨가 말씀하셨던 게 아침에 탄수화물을 딱 먹는 게 아이들이 이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어떤 이 면역이나 아니면 뇌 활동 같은 것들 그런 좋은 성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동 거는 것이 결국 면역 탄수화물이어서 따라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면역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은 일단 걸려야죠. 시동 거는 것은 야 움직여 하는 것들은 면역 탄수화물이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 변호.
그렇죠. 이게 말만 들어도 지금 확 땡기는데요. 그럼 몸에 안 좋다고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안 먹었는데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그렇죠, 있죠. 이제 날도 추워지고 또 감기 달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면역력 때문이죠. 그 면역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백신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 최고의 권위자 윤택준 박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아, 두 분은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만 싸우고 가야죠. 아름다워요. 같은 편인데. 네, 잔병 피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백신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윤택준 박사.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식물 속에 모유에 있는 좋은 탄수화물들과 같은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기들이 그 이유기가 지나면 엄마가 주는 그 이유식을 먹으면서 자라고 조금 더 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가족끼리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특정인들은 감기에도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자라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우리는 암과 같은 질병도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면역계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드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좋겠습니다. 아니, 암도 면역 탄수화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탄수화물을 거부하고 안 먹게 되면은 또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걸릴 수 있죠. 예. 네, 실제적으로 건강하시잖아요. 예. 건강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루에 매일 수만 가지의 그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들이거든요. 그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탄수화물이에요. 면역탄수화물이 면역세포에 충분히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해서 암세포들이 아무리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걸 다 제거해 줄 수가 있는데 면역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암세포들이 다 제거가 안 된 것들은 살아나서 점점 암으로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탄수화물을 충분히 복용을 해서 늘 좋은 건강 상태,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악운인지 적군인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A형, B형, O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당 몇 가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도 이 당 성분이 꼬리표를 갖고 있어서 암세포인지 아니면 정상세포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탄수화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충분하게 골고루 복용되지 않으면은 실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암은 유전에 또 기인되는 게 또 몇십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이 그런 쪽 암이 더 잘 생기지만은 아무리 생기려고 해도 우리가 면역 탄수화물이 충분히 커버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좀 보충 설명하면 암은 뭐 5% 이상의 차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은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랑 합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먹어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담배가 30% 가까이 되니까 실제 담배 안 피는 게 유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고요. 암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세포는 원래 자기 수명까지 다 살면 알아서 자살해서 딱 죽어야 되거든요. 자살 안 하고 계속 살면 그게 암세포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죽어야 될지 세포가 알려면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면역 탄수화물이 이 신호를 잘 감지를 해서 아 죽을 때 됐구나 해서 딱 제때 죽으면 좋은데 자꾸 염증 일으키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그 비닐 그 있잖아요. 그게 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면. 그럼 터지면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고 죽으면 위험한 거고 제때 깨끗하게 딱 이제 수거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노화를 방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면역 탄수화물이 제때 죽을지 안 죽을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하고도 상관이 많습니다.
우리 몸을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탄수 화물. 야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해서 암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면역탄수 화물.